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뉴스입니다. 석재 산업은 익산의 대표적인 지역 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70억 원이나 들여서 석제품 전시관을 열었는데 찾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관광객들의 눈길을 끌 만한 것도 없고 익산시의 대책도 이것저것 모아놓은 백화점식입니다. 김진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3월에 문을 연 석제품 전시관입니다. 70억 원이 투입돼 돌산업 관련 홍보 전시관과 야외 전시공간, 석재 판매센터 등을 갖췄습니다. 전시관을 찾은 방문객이 구입을 원할 경우 공장과 연결하는 고리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을 찾는 방문객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이제 많이 오면 한 20분, 안 그러면 한 10명 내외 이 정도거든요. 방문객들의 발길이 뜸한 데는 시내와 멀리 떨어진 외진 곳에 있어 접근성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석제품은 특성상 크고 무겁다 보니 전시품을 자주 바꾸기 어려운 데다 관광객을 끌어들일 만한 프로그램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웅포 관광지와 함나 한옥체험단지 등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하는 등 적극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익산시도 뒤늦게 검토에 나섰습니다. 석재 체험장 조성 및 전국 돌문화 축제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익산 시티투어 코스에 추가하여 익산 대표 관광지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익산 석재 산업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어렵게 만든 석재 전시관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활성화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지난 5월 열출력이 급증하는 사고가 나서 중단됐던 한빛원전 1호기가 지난주부터 재가동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시험 가동 중에 핵 분열을 조절하는 제어봉이 떨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재가동 중단을 촉구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달 30일 한빛원전 1호기 재가동을 위해 시험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라늄의 핵 분열을 조절하는 제어봉 시험을 하다가 제어봉 52개 가운데 1개가 떨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가끔 있는 일이라며 다음 날인 31일 본격적인 재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제어봉 제어능 측정 중에 한 개의 제어봉이 낙하를 했습니다. 제어봉 상태, 정상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서 문제들이 끊었습니다. 녹색당은 논평을 내고 제어봉 설비를 맨눈으로 조사하고는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하더니 결국 억지였다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또 신뢰받지 못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해체를 주장했습니다. 시민단체들도 발끈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열출력 급증 사고를 기계 설비 문제가 아닌 인적 문제로 결론 내렸지만 이번 사고로 기계 설비에 문제가 있다는 게 여실히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재가동 중단과 함께 정밀 조사를 통한 정확한 원인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재가동 중단하고 실제적으로 사례 조사나 유관 검사가 아닌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검사, 원인 규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찔한 사고 뒤 5달 만에 한빛원전 1호기 재가동이 시작됐지만 불안과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얼마 전 열린 인라인 마라톤 대회로 전주 일대 도로가 통제되면서 고속버스 운행을 위한 임시 승강장이 마련됐습니다. 그런데 승강장이 바뀌었다는 사전 안내가 없어서 일부 승객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해마다 피해가 잇따랐지만 주최 측은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주희인 기자입니다. 전주 월드 인라인 마라톤 대회가 열린 지난달 27일. 홀로 버스를 타고 대학 수시 시험을 보러 경기도에 가는 딸을 배웅 나간 A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고속버스 승강장 위치가 갑자기 바뀐 겁니다. 대회로 도로가 통제되면서 임시 승강장이 설치됐지만 아무런 안내도 받지 못했습니다. 어디에서 고속버스 타야 되는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좀 혼란을 겪었는데 어떠한 그 통보나 안내 문자나 그런 걸 이제 전혀 받지 못했어요. 다행히 임시 승강장에 도착했지만 30분 넘게 버스가 오지 않아 결국 딸은 택시를 타고 경기도의 수험장까지 가야 했다고 A씨는 말합니다.
시험도 보기 전에 정말 그런 시험을 못 볼 거라는 그런 약간 거의 공포에 가까운 그런 아이가 그런 상태에서 대학교까지 이제 가야 했었고. 인라인 마라톤 대회는 올해로 17번째. 기존 승강장에 붙은 안내문이 유일한 공지일 뿐 그동안 고속버스 임시 승강장에 대한 사전 안내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버스가 임시 승강장에서 제때 출발해도 도로가 통제된 탓에 도착이 지연되기 일쑤였습니다. 해마다 문제가 반복돼 왔지만 주최 측은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했습니다. 매번 이제 이런 반복되는 일들이 있어요. 비슷한 일들이 있어요.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또 뭐 통행하는 데 있어서 불편을 겪는 경우도 있고 조금 안일했던 건 사실이에요. 주최 측은 내년부터라도 고속버스는 도로 통제와 관계없이 기존 노선 그대로 운영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도내 한 경찰관이 동료 직원과의 성관계 영상을 유포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한동안 소문이 돌았는데 어느 정도 실체가 드러나면서 경찰이 성범죄의 무게를 두고 정식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직위 해제됐습니다. 오정현 기자입니다. 전북 한 경찰서 A순경이 받는 의혹은 성관계 영상 유포입니다. 동료와의 성관계 장면을 휴대폰으로 찍어 다른 동료 경찰들과 공유했다는 건데 경찰이 이 영상을 직접 봤다는 주변인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문으로 돌던 의혹이 어느 정도 실체가 드러나면서 경찰은 성범죄의 무게를 두고 강제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A순경의 휴대폰과 집 컴퓨터,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해 분석 중입니다. 일단 A순경이 해당 영상을 동료들과 돌려본 것으로 의심되지만 영상을 온라인상에 퍼뜨렸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처벌 조항이 있는데 그 행위 수단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SNS에 올린 것은 반포로서 처벌되고 같은 조항으로서 상대방에게 보여주는 것 자체도 전시로서 같이 처벌됩니다. 경찰은 피해 경찰관과의 격리를 위해 먼저 A순경을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만간 A순경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내 조사할 계획입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전북이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 지 4년이 지났는데요. 연구개발특구에서 성장을 지원하는 연구소 기업이 100개로 늘었습니다. 유망기업이 잇따라 탄생하면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송창용 기자입니다. 96번째에서 100번째까지의 연구소 기업이 탄생한 것을 축하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 가운데 100번째 연구소 기업의 주인공은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의 부품을 만드는 업체입니다. 친환경 차량용 모터 제어 모듈을 저희가 확대 개발을 할 것이고 또 그 신소재를 적용한 파워 모듈 그리고 자율주행차에 적용이 되는 센서 모듈 등을 지속적으로 개발 추진할 예정입니다. 연구소 기업은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이 개발한 기술을 연구개발특구에서 사업화하는 기업으로 세금 감면과 지자체 지원 등을 받습니다. 전국에는 전북을 비롯해 모두 5개의 연구개발특구가 있는데 연구소 기업이 100개로 늘어난 시기를 보면 전북이 가장 앞섭니다. 전북 연구소 기업의 성장 속도도 빠릅니다. 지난해의 경우 74개 연구소 기업이 360명을 고용해 655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연평균 매출 증가율은 192%, 고용 증가율은 253%에 이릅니다.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지리적 이점을 좀 잘 살려서 적극적으로 좋은 기업을 유치하고 좋은 공공기술을 잘 활용한다면 소개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전북이 연구개발특구 후발주자이다 보니 대덕과 광주, 대구 등 다른 특구에 비해 여전히 기업 수와 매출이 적은 편이어서 연구소 기업 지정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단계별 관리가 과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홍창용입니다. 최근 전주 에코시티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과열 양상이 나타난 가운데 불법 중개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전주시는 공인중개사협회와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이 아파트의 계약 기간인 6일까지 이른바 떴다방 등 불법 중개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불법 중개 행위가 적발되면 사안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고 중개사무소는 등록 취소 같은 행정 처분을 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전북의 8개 자치단체가 언론사와 민간기관에서 상을 받고 7억여 원을 광고비나 홍보비 명목으로 지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은 2014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5년 동안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라도와 군산시, 고창군 등 8곳이 언론사와 민간기관에서 62건의 상을 받았고 광고비와 홍보비 명목으로 7억 1,500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고창군은 이 기간에 3억 3,300만 원을 지출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비용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GM 군산공장 무급휴직 근로자 전원이 오는 11일부터 업무에 복귀합니다. 한국GM은 지난해 5월 군산공장 폐쇄 과정에서 노사 합의를 통해 3년 동안 무급휴직을 결정한 근로자 303명에 대해 오는 11일부터 부평공장 배치를 결정했습니다. 한국GM은 수출 증량 계획에 따라 무급휴직 근로자의 복귀를 예정보다 1년 4개월 앞당겼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5월 한국GM 군산공장이 폐쇄되면서 정규직 근로자 2,000명 가운데 1,300명이 희망퇴직으로 공장을 떠났고 300명은 전환 배치를, 나머지 303명은 무급휴직을 선택했습니다. (2022년)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 대회 유치에 성공한 전라도가 개최도시 계약서에 공식 서명했습니다. 개최도시 계약서에는 대회 승인기관인 국제마스터스게임협회가 대회 개최지인 전라도에 2022년 대회 준비를 위임하고 전라도가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아태 마스터스 대회는 아시아태평양 70여 개 나라에서 은퇴 선수와 아마추어 등 만여 명이 참가하는 종합 경기 대회입니다. 익산시 주현동과 인화동 일대의 익산 솜리 근대 역사문화 공간이 등록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익산 솜리 근대 역사문화 공간은 1899년 군산항이 개항하고 1914년 동일이역이 세워지면서 번성한 곳으로 옛 대교농장 사택과 신신백화점 건물 등 10여 개의 근대 문화시설이 남아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솜리 근대 역사문화 공간이 과거 이리 지역의 역사문화와 생활사를 엿볼 수 있어 보존과 활용 가치가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평화당에서 분가한 대한정치연대가 정당의 명칭을 대한신당으로 확정했습니다. 대한정치는 또 당의 색깔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의미에서 과거 새정치국민회의의 진녹색을 선택했습니다. 대한정치는 오는 17일 국회에서 창당 발기인 대회를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창당 준비위원장인 유성엽 대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6시 15분쯤 정읍시 산회면 한 교차로에서 82살 A씨가 몰던 경운기가 승용차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경운기 운전자 A씨가 숨지고 함께 타고 있던 아내 62살 B씨가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당시 도로에 짙은 안개가 끼어 있었다며 승용차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익산경찰서는 여중생을 집단 폭행한 혐의로 17살 A양 등 3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9일 익산시 모현동 한 건물 인근에서 여중생의 뺨과 머리 등을 수차례 때리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집단 폭행 혐의 대부분이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전주 19도, 익산 20도, 군산 18도로 어제와 비슷합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절기상 입동인 금요일에는 전주의 아침 기온이 3도까지 떨어지며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하겠습니다.
JTB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